늦은 밤 적막한 비행기 안에서 갑자기 아이가 울기 시작하는 것만큼 당황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특히나 이 벨기에 아이의 부모님은 더더욱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을 텐데요. 모두가 잠든 적막한 밤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는 갑작스러운 아이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당황한 아이의 부모는 급하게 아이를 달래보려 하지만 아이는 오히려 더 크게 울기 시작하는데요. 다른 승객의 눈치를 보며 부랴부랴 아이를 달래고 있던 그때 성큼성큼 그들의 좌석으로 다가오는 여성을 바라봅니다. 과연 이 부부는 비행을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사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벨기에 바트 씨를 대신해서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 벨기에 국적의 바트라고 합니다. 저는 프로그래머이고 아내는 디지털 마케터 일을 하고 있어 일하면서 자유롭게 세계를 여행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부부에게도 아이가 생기면서 생활에 변화가 생겼죠. 와이프가 임신한 뒤 벨기에로 돌아가 그곳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렇게 사랑스러운 딸이 태어났고 벨기에에서 지내던 중 몇 년 동안 세계를 여행하며 살다가 한 곳에서 정착하고 지내려니 또 다시 여행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결국 딸아이가 태어난 지 10개월이 지난 뒤 다시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차피 아이가 정규 교육을 받아야 할 나이가 되면 벨기에로 돌아와 생활해야 할 테니 그 전에 딸에게 다양한 세상을 보여주고 저희 역시 다양한 문화를 접하면서 사업에 접목시켜보기 위함이었죠. 물론 아이가 있으니 전처럼 쉽게 체류 국가를 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아무래도 치안이나 위생, 교육 등 고려해야 할 것들이 늘어났죠. 그와 동시에 저희가 가보지 않은 새로운 나라를 경험하려고 나라를 추렸습니다. 그렇게 결정한 곳은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은 선진국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친절하고 예의 바른 나라로 알고 있었습니다. 치안도 좋고 길도 깨끗하고 위생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어린 아이를 키우기에 적합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저희 부부는 도쿄 근처에 있는 가와구치시에 살게 되었습니다. 고능력하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의 도시였습니다. 저희는 처음 일본에 살게 됐을 때 정말 만족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전통과 역사가 살아있는 나라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래서 그런 걸까요? 일본은 상당히 아날로그적인 나라였습니다. 뭐라든 너무 느리고 옛날 방식을 고수하려고 했습니다. 벨기에도 행정이나 택배가 빠른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종종 답답함이 느껴지곤 했지만 일본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특히 일본에서 외국인 등록증 관련해서 정말 간단한 업무를 보려고 일본 주민센터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아침 일찍 문을 열었을 때 도착해서 점심도 못 먹고 후에 나왔을 때 정말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외에도 음식점이든 옷가게든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항상 동전 지갑을 가지고 다녀야 했고 통장에서 돈을 빼서 쓰려고 했으나 ATM 수수료도 만만찮더라고요. 게다가 저희는 유럽 통화인 유로화로 소득을 얻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환전도 자주 해야 해서 또 환전 수수료도 많이 나갔습니다. 수수료가 왜 이렇게 비싼지 이해가 안 되더군요. 게다가 일본 문화 특유의 눈치를 많이 봐야 하는 점도 힘들었습니다. 일본은 흔히 말해 조용하고 예의 바르다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 이미지 이면에는 민폐를 끼치면 안 된다라는 강박적인 사고방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게 남에게도 적용되어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조금도 참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일례로 예를 들자면 일본의 전철과 버스는 지나칠 정도로 조용합니다. 만약 전화라도 울린다 치면 버스나 전철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전화를 가진 사람을 쳐다보며 압박을 가합니다. 저도 급한 연락이 와 어쩔 수 없이 작은 목소리로 소근거리며 통화를 한 적 있었는데 중년의 아주머니께서 매서운 눈으로 저를 째려봐 굉장히 당황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떠들면 안 되겠지만 부득이한 상황은 이해해주면 참 좋을 텐데 매정하게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칼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 역시 일본에 살면서 가장 많이 늘었던 게 남의 눈치 보는 것이었어요. 제가 일본에 살면서 가장 슬펐던 일이 하나 있는데 바로 아기의 울음소리 때문에 기차에서 쫓겨난 일이었습니다. 주말 여행을 다녀올 예정이었던 저희 가족은 설레는 마음으로 기차에 올랐습니다. 딸이 너무 어렸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가거나 할 수 없어서 기차를 타고 갈 수 있는 곳으로 가서 온천이 있는 숙소에서 머물며 가족 여행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차를 타고 가던 중 아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자 열차 칸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저희를 싸늘한 눈빛으로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대놓고 짜증을 부리거나 호통을 치는 건 아니었지만 저렇게 아무 말 없이 노려보는 게 더 무서웠습니다. 저와 와이프는 어떻게든 딸을 달래보려고 했었지만 아기는 쉽게 울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부는 좌석 칸을 나와 아이를 5분 가까이 달랬고 마침내 아이가 울음을 멈췄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쉬는 그때 철도 승무원이 조용히 다가왔어요. 저희 승객 중 몇 분이 아기 울음소리 때문에 방해가 된다고 항의하셨습니다. 죄송하지만 5분 뒤 정차하는 역에서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라고 저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저희는 깜짝 놀라면서 이제 아이가 그쳤다고 열심히 해명했지만 승무원은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내릴 것을 요구했어요. 정말이지 얼음같이 차갑고 인정이란 찾을 수 없는 칼 같은 반응이었어요. 결국 저희는 다음 역에서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 좀 화가 났습니다. 갓난아기는 아직 어려서 배가 고프거나 피곤하면 울기도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아무리 아기가 울었다고는 하지만 이게 이렇게 내쳐질 일인가요? 저희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 사람들 눈치가 보일까봐 좌석 안에서 나와 열차 통로에서 아이를 달랬는데 그것조차도 못 참고 보고 노려보는 사람이 있더니 기어이 승무원에게 항의를 했나 보더라고요. 결국 저희는 택시비로 약 10만 원 이상 되는 돈을 지불하고 나서야 겨우 여행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설레임으로 가득했던 여행의 시작은 언짢음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 뒤로 일본 지역 여행은 꿈도 꾸지 못했고 지낸 지 3개월 정도 되자 일본 생활이 너무 불편하고 저희와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일본을 떠나 전에 체류한 적이 있던 대만으로 떠날 생각을 했습니다. 웬만하면 한번 방문했던 나라는 재방문을 하지 않는데 아이가 있으니 의료시설과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 가족과 함께 지내기 좋은 도시를 고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대만에서 다시 지내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대만으로 가기 전 저희는 한국에 들러 일주일간 관광을 하고 갈 생각이었습니다. 특히 한국 드라마를 좋아해 한국어 공부까지 했던 저희 와이프는 드디어 꿈꾸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무척 들떠 있었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이토록 한국을 좋아하면서도 거주지로 택하지 않았던 이유는 한국과 일본이 서로 옆이다 보니 나라 정서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일본 기차를 탔을 때와 또 비슷한 일이 생길까 무척이나 신경이 쓰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냥 여행지로서만 짧게 즐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주항공 인천행 비행기를 타려고 탑승 게이트에 서자 와이프가 맨날 일본어만 듣다가 한국말이 들리는 게 신기하다며 설레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행 비행기이다 보니 승객의 대부분이 일본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한국인인 듯 했습니다. 마침내 비행기에 탑승한 저희는 제발 이번에는 아기가 울지 않기를 바랐어요. 한국과 일본은 가까워서 고작 2시간만 비행할 뿐이었지만 밤시간 비행기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승객들이 잘 테니까요. 그러나 아이는 저희의 희망을 저버리고 비행기를 탄 지 30분 만에 바로 칭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시 일본 기차에서 겪었던 악몽이 재현되는 것 같았죠. 아기의 칭얼거리는 소리는 갈수록 커지더니 결국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니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깨는 사람들이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고개를 요리조리 돌리는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점점 눈치가 보이기 시작한 저희는 아이에게 제발 그쳐달라고 애원하면서 달랬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희 부부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던 중년의 한 여성이 벌떡 일어나 저희에게 뚜벅뚜벅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기 울음소리 때문에 화가 난 거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그녀에게 양해를 구해야 하나 겁을 먹은 눈빛으로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성큼성큼 걸어온 여자는 갑자기 양팔을 뻗었습니다. 우리를 때리려는 줄 알고 와이프와 딸을 보호하기 위해 반사적으로 손을 뻗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하지만 눈을 떠보니 여자는 두 팔로 마치 아기를 포옹하고 싶다는 자세를 취하며 서투른 외국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이를 옆에서 듣고 있던 와이프는 저 한국인이 아기를 달래주고 싶어 한다고 안아봐도 되겠냐고 물어보는 거라고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모르는 사람한테 절대 아기와의 스킨십을 허용하지 않았겠지만 아기가 울고 있는 정신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얼떨결에 아기를 그녀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이 한국인 여성은 굉장히 능숙한 손길로 아기를 안고 달랬습니다.
그녀가 알 수 없는 소리를 내며 아이를 톡톡 두드리며 아이를 달래자 아이는 점점 울음을 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울음을 그친 아기를 다시 저희에게 안겨주려 했지만 저희 딸이 그녀에게 꼭 안겨 떨어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제가 아이를 억지로 안으려 했으나 아이는 다시 울기 시작했죠. 그 여성은 결국 다시 저희 아이를 안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한 여성이 또 벌떡 일어나 저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녀는 처음 저희 아이를 달래줬던 여성보다는 조금 어려 보였습니다.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그녀는 처음 저희 아이를 달래줬던 여성에게 말을 걸더니 자신이 안겠다는 듯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저희 쪽으로 고개를 돌리면서 유창한 영어로 괜찮으시죠? 물었습니다. 아마도 중년의 여성이 힘드신 것 같아 도와주려는 듯 했습니다. 저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승낙하자 아이를 받아든 여성은 중년 여성이 한 것처럼 능숙한 손길로 아이를 안으며 한국어로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그녀는 작은 소리로 자장가를 부르고 있었지만 작은 소리에도 예민하던 일본인들을 생각하면 한국인 승객들도 똑같지 않을까 싶어 걱정되어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들은 이어폰을 착용하고 영화를 보거나 귀마개를 착용하고 잠드는 등 별일 아닌 듯한 반응을 보였어요. 어떤 분들은 아기가 점점 잠드는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짓고 있기까지 했습니다. 저희를 째려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마침내 아기가 완전히 잠이 들자 그녀는 저희에게 아기를 다시 안겨주었습니다. 우리는 연신 그녀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두 명의 한국 승객의 도움과 나머지 승객들의 배려 덕분에 무사히 한국에 도착할 수 있었죠. 게다가 정말 감사하게도 저희는 선물도 받았는데요. 도착하기 20분 전 아까 그 중년의 여성분께서 저희에게 다가와 선물이라며 담요 같은 것을 하나 건넸습니다. 그는 이 물건을 포대기라고 한다면서 자신이 직접 만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희는 깜짝 놀라 이런 귀한 걸 받을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포장이 되어 있는 걸 보면 분명 누군가에게 선물하기 위한 용도 같았는데 그런 선물을 저희가 받을 수 없었죠. 그러자 그녀는 자신의 딸이 임신을 해서 선물로 몇 개 챙겼는데 집에 많기 때문에 그냥 받아도 괜찮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희는 너무 많은 신세를 지는 것 같아 거절하려고 했지만 계속 저희에게 건넸기 때문에 거절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받자 곧 그녀는 휴대폰으로 영상을 찾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여줬습니다. 이 물건이 있으면 아기를 쉽게 재울 수 있을 거라 이야기했죠. 인천에 도착한 다음날 저희는 이 포대기라는 걸 써봤습니다. 본래 저희는 한국에서 유모차를 렌탈할 생각이었지만 포대기를 메고 다니니 아기가 전혀 투정을 부리지 않아 한국에 있는 내내 이 포대기를 애용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한국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한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만이 아닌 한국에서 단기간 살아보기로 결심한 것이죠. 아이와 함께 다녀보니 한국은 옆 나라이지만 일본과 확연하게 다른 게 느껴졌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큰 소리로 통화하지 않는 이상 작은 말소리 정도는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그다지 예민하지 않았고 아기가 신이나 웃음소리를 내도 째려보기보다는 사랑스럽다는 듯이 쳐다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면 거의 100이면 100 아이를 안고 있는 저희에게 자리를 양보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고 심지어는 저희 아이가 너무 예쁘다며 저희에게 5,000원, 만원짜리 용돈을 건네주는 어르신들도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너무 당황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한국의 정이라는 문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나라라면 거주하면서 아이를 키우기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한국은 90일 동안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나라이기 때문에 석 달 동안 살아본 뒤 대만으로 갈지 아니면 한국에서 계속 지낼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저희 가족은 2달 동안 한국에서 지내고 있는데 아마도 큰 변수가 생기지 않는 이상 한국에서 지낼 것 같습니다. 한국 너무 따뜻한 나라인 것 같아요. 라고 벨기에의 바트 씨가 사연 보내주셨네요. 일본과 다른 한국의 문화에 감동을 했다는 바트 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 사람들의 배려심은 정말 세계 최고인 것 같습니다. 바트 씨가 오랫동안 가족들과 한국에서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위대한 뉴스에서는 일본에서 불쾌한 경험을 했던 바트 씨가 한국에서는 비슷한 상황에서 한국인들의 배려에 감동을 했다는 사연을 들려드렸습니다. 위대한 뉴스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하시고 앞으로도 다양한 감동 사연을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연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위대한 뉴스였습니다.